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오셔서 인사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교육일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세운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국력이 약할 때 국가 교육을 지탱해 주는 시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한국교회는 교육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종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만큼은 아니겠지만 그 다음으로 교육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공동체는 한국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향이든지 교육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이 미래를 선도하는 사회, 또 정직하고 깨끗한 사회, 또 공정하고 의로운 사회가 그리고 그런 사회가 되기를 꿈꾸고 무엇보다도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서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꿈꾸기에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의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알 겁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 정책을 총괄하고 12조 원이 넘는 예산을 총괄하고 또 더 나아가 최근 법의 개정을 위해서 교사 임명권까지 행사하는 막중한 위치입니다. 따라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음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뉘우치면서 한국교회 유권자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를 비롯하여 한국교회청과 함께 협력하여서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유권자로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해 주기를 우리가 함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함께 유권자 운동의 앞장서서 자유민주주의가 꽃피는 나라가 되고 또 성경적 가치관이 바로 세워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이 선거에 최선을 다해 함께 임해주기를 함께 요청하면서 오늘 이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정책에 대한 발표가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앞에 강단을 조금 정리하는 시간에 먼저 기념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 목사님, 김우성 목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각 기관에서 오신 우리 대표자님들 나오셔서 중심을 좀 잡아주시면 기념사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교육감은 별도로 선거하는 그런 선거가 잘 없었기 때문에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선거일 자체도 쉬는 날이 아니고 또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투표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투표장으로 나올 것인지도 되게 관심이 많은 그런 상황이고 또 교육만은 일반 정치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교육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일반 정치에 함몰된 면도 참 많지 않고 적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올라오신 분들 좀 다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그래서 이번 선거가 어쩌면 앞으로 진행될 교육감 선거, 그러니까 또 확대될 여러 선출에 대한 그런 중요한 지표를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동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서울시 교육감 후보 정책 분석 결과를 함순수 교수님, 명지대학교 상미션 사무총장입니다.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학번 미션 네트워크 사무총장 맡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함순수 교수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만든 교육감 선거의 한국교회 유권자 영상을 보고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교육감 선거 관심은 얼마나 될까?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교육감이 어떤 분이 나오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선거 투표하는지 지금 알았습니다. 아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정책에 관해서는 뭐 전혀 모르고요. 특별히 정책이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교육감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은 부족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교육부 장관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진 교육부 대통령, 제왕적 교육감으로 불립니다. 실제 17개 시도 교육감이 움직이는 예산은 모두 합쳐 약 83조 원에 이릅니다. 이는 교육부 1년 예산 76조 원을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교원의 임용, 승진,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는 전국의 교원의 수는 50만 명을 넘어섰고 기독교 학교의 교원의 일차 선발 권한 역시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평가할지 모두 교육감의 권한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법상으로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권한이 교육부 장관이 다 교육감에게 위임을 해놨고요. 관련 법률에 의해 지역의 학교에 대한 권한도 교육감이 그 권한을 갖도록 법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교육감 선거,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교육열은 굉장히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오늘날 선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대통령보다도 교육감 선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중요한 교육감 선거에 대해 한국 교회 성도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교육감 선거는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교육 정책의 적합성이나 후보의 능력이 아닌 묻지마 투표가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민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 교육의 정책을 결정한다는 취지의 교육감 선거, 교육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학교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이 충돌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와 편향된 이념이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는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육이 서울시 모든 교육기관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기독교적 가치와 자율성을 존중하는 교육감을 선택하여 우리 자녀들이 바르고 온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교육감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표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온전하게 성장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이제 한국교회 10월 13일 이번 주일날 온누리교회에서 영락교회는 영락교회용 각 교회용으로 제작이 되어서 성도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합니다.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왜 한국교회가 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갖냐면 영상에도 나왔지만 교육감은 강력한 교육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이 11조 원인데 대전광역시의 2배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부산시에 13조를 쓰는 부산시에 또 거의 육박하는 굉장히 큰 예산을 쓰고 있고요. 교원 임용에 대한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유치원부터 모든 고등학교의 교사들의 임면권을 갖고 있습니다. 6만 명.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교원 임용의 1차 권한이 교육감의 권한이라는 측면에서 한국교회는 이번 교육감 선거가 중요하다고 인식합니다. 특히 74년 평준화 정책 이후 교육의 자율성을 구현해야 될 모든 권한들이 사실상 교육감에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관해서도 현재 교육감에게 권한이 있고요. 학생의 선발권도 교육감의 권한입니다. 더불어 교원의 1차 임용의 권한도 교육감이 갖고 있고요.
재정에 관한 권한도 교육감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모든 교육을 교육감이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교육은 대다수의 사립학교를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 학교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되기도 하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독교 학교의 온전한 교육을 위해서 온전한 가치관을 구현할 수 있는 교육감이 선택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육감의 성향과 정책에 따라 우리 자녀들이 받는 교육의 내용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양대 이념과 가치관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이 병들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교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계 사립학교조차 특정 이념과 성담론을 교육을 강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더 이상 한국교회가 주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유권자 운동을 통해서 교육의 자율성을 구현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가 저희들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투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갖고 한국교회 성도님들께서 기도하면서 투표에 나서주시기를 강하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에 걸쳐서 한국교회 유권자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교육감 선교 투표 독려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선교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 수 있는 교육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투표에 나가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4명의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오늘 발표되는 이 내용들은 한국교회 유권자 자료집으로 저희들이 배포해서 실제로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저희들이 좋은 가이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저희가 정책 질의를 실시했습니다. 본 정책은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했고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방식을 논의하지 않고 정책 중심의 평가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정책 결과를 토대로 한국교회 유권자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크게 두 영역으로 15문항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단체들이 있는 교육감들의 정책을 질의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저희들은 교육의 선택권과 교육의 자주성, 이 두 측면인데 특별히 구체적인 방안으로 교육 바우처 제도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그리고 종교계 사립학교의 현안들에 대해서 실제로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밝히는 것은 정근식 후보와 윤호상 후보, 최보순 후보, 조전현 후보 모두 성실하게 답변을 제출해 줬으나 정근식 후보가 답변을 한번 바꿔서 다시 내셨다라는 점을 밝힙니다. 그래서 어제 10월 8일날 2차 회신을 했다라는 점을, 그리고 2차 회신이 된 내용을 오늘 반영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교육의 선택권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했습니다. 교육의 선택권은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학교 선택권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 각 교육감들이 이를 존중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 선택권의 보장이 중요하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윤호상 후보와 조전현 후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답변했고, 정근식 후보와 최보선 후보가 중립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현재 교육 선택권이 보장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윤호상 후보는 그렇지 않다, 조전현 후보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했고, 정근식 후보와 최보선 후보는 지금 어느 정도 제한된 상태에서 보장되고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이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물어봤을 때 윤호상 후보와 조전현 후보가 개선에 대한 인식을 보내왔습니다. 윤호상 후보는 개선되어야 한다. 조전현 후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했으나 정근식 후보는 지금의 평준화 정책이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보내왔고, 최보선 후보는 중립적인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교육 바우처 제도를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교육 바우처 제도는 학부모가 자신에게 적합한 학교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그 안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정부가 학교에게 재정을 지원하고 그 무상교육의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그 교육을 제공했던 방식을 넘어서서 이제 정부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이 선택권을 돌려주는 이 교육 바우처 제도를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물어봤고요. 교육의 선택권에 기여할 수 있냐는 질문에 있어서 정근식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을 하지 않았고, 다만 보충 설명을 통해서 이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부정한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윤호상 후보께서 필요하다, 최보선 후보는 필요하지 않다, 부정적인 답변을 내셨고 조전욱 후보는 매우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 교육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의사를 물었을 때는 정근식 후보는 역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만 가능하지 않다라는 보충 설명을 통해서 부정 답변을 내리셨고, 윤호상 후보는 필요하다, 최부선 후보도 필요하지 않다, 조전욱 후보는 매우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사고와 인가대안학교 등의 교육 재정 지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정근식 후보는 보통이다 라고 했고, 윤호상 후보는 필요하다, 최보선 후보도 보통이다, 중립적인 입장을 보내셨고, 조전욱 후보는 교육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는 답변을 보내오셨습니다. 교육의 자주성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교육의 자주성에 관해서 저희들은 사립학교 중심으로 질문을 이렇게 보냈는데, 재밌는 것은 모두가 사립학교가 오늘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라고 모두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근식 후보는 답변을 하진 않았으나 보충 설명을 통해서 사립학교가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보내주셔서 그 네 후보가 사립학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사립학교의 자주성이 보장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세 후보와 한 후보가 갈렸습니다. 정근식 후보는 이미 사립학교의 자주성이 보장되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윤호상 후보와 조전욱 후보는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다, 최보선 후보도 보장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사립학교가 설립 목적을 담은 권하기령을 구현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정근식 후보는 사립학교에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지만 권하기령 구현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보내셨고요. 윤호상 후보와 최부선 후보는 필요하다라는 답변을 보내셨고, 조전욱 후보는 권하기령 구현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답변을 보내주셨습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립학교의 교원 임용권을 현재 그 시도 교육감들에게 위탁시켜놓은 이 법안을 좀 수정하고 다시 사립학교의 교원 임용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냐라는 답변의 그 질문에 대해서 정근식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가능하다, 수정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보내주셨고, 윤호상 후보는 교원 임용권 보장이 필요하다, 최보선 후보도 중립적인 입장을 하셨고, 조전욱 후보는 매우 필요하고 개선하겠다라고 답변을 보내오셨습니다. 사립학교의 교원 임용권을 수정할 의사를 물었을 때 정근식 후보는 굉장히 강하게 부정의 답변을 보내오셨고, 최보선 후보도 수정하지 않겠다, 지금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했던 부분들에서 수정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윤호상 후보와 조전욱 후보는 반드시 수정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종교계 사립학교 마지막 현안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립학교가 반드시 존립해야 된다면 가장 독특한 그리고 구체적인 이 종교계 사립학교에 대해서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근식 후보와 최보선 후보는 중립적인 입장을 보내오셨고, 윤호상 후보는 필요하다, 조전욱 후보는 매우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보내오셨습니다. 종교계 사립학교의 권하기령과 관련된 종교 수업을 6분의 1로 축소시켜놨는데 이것을 다시 필수 교육화하는 것에 동의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근식 후보는 중립적인 입장을 보내오셨고, 최보선 후보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보내주셨습니다. 윤호상 후보는 동의하고 조전욱 후보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답변을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학생 인권제도, 저희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 종교계 사립학교의 권하기령과 충돌하고 있는 학생 인권조례에 대해서 세 후보가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하는 반면 정근식 후보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보내주셨고, 수정의 의사가 없는 것을 저희들에게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정근식 후보는 전혀 문제가 없고, 윤호상 후보와 최보선 후보는 지위층 부분이 있다라는 문제가 있다라는 답변을 주셨고, 조전욱 후보는 매우 문제가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주관식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교계 사립학교 진흥을 위한 정책이 있다면 작성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정근식 후보는 종교적 사유에 의한 전학제도들도 검토하겠다, 윤호상 후보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조전욱 후보는 사립학교 지원단을 신설하고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인성교육 차원에서 종교교육을 허용하며 교원 임명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고, 최보선 후보는 답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총론적으로 답변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표가 있는 질문들은 역코딩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계속 5번을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역코딩의 문제를 드렸을 때 저희들이 중요하게 봤던 것은 그 평준화 정책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적 차원에서 국가의 어떤 역할, 그러니까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평적 차원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는지를 봤을 때 정근식 후보가 굉장히 이렇게 통제의지에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사립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만은 실제로 인식과 정책 사이에서는 간극이 있었습니다. 사립학교가 중요하다고 인식하지만 실제로 정책적으로 그것을 풀어내겠느냐라고 했을 때 윤호상 후보와 조전영 후보는 풀어내겠다라고 답변했지만 나머지 후보들은 그럴 필요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답변했다는 것. 마지막으로는 권하기념의 분명한 종교계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역시 윤호상 후보와 조전영 후보는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지만 정근식 후보와 최보선 후보는 이제 부정적인 답변을 주셨다는 점을 저희들이 발견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독교 주요 현안에 대한 답변을 간추렸을 때 교육의 선택권을 실제로 보장할 수 있는 교육 바우처에 대해서 정근식 후보는 도입이 어렵다. 그리고 윤호상 후보는 긍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최보선 후보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내셨고 조정 후보는 적극 도입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원 임용권의 수정을 몰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정근식 후보는 수정 불가, 최보선 후보도 수정 불가, 윤호상 후보는 수정하고 조정 후보는 적극 수정하겠다라고 답변을 보내주셨습니다. 종교계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 정근식 후보는 중립적인 입장을 보내셨고 최보선 후보는 절대 불가로 보내주셨습니다. 윤호상 후보는 보장하겠고 조정 후보는 적극 보장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학생 인권들에 대해서도 정근식 후보는 수정 불가, 윤호상 최보선 후보는 수정하겠다. 그리고 조정 후보는 적극 수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보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답변을 분석했을 때 4명의 후보 모두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서 성의 있게 응답을 해주셨고 정근식 후보의 답변이 형식에 맞지 않아서 비비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2번에 걸쳐서 한 번의 답변을 바꿔왔다는 점은 저희들이 밝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한국교회는 4명의 후보 모두가 교육의 선택권과 자주성을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시고 종교계 사립학교를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그리고 저희는 이 자료를 통해 선거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활용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조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한순수 교수님,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얘기들이어서 또 빨리 진행돼서 내용을 이해하기가 아마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현대사회가 굉장히 미분화되고 세분화되면서 전문적인 영역에서 많은 차이들, 또 작은 차이들이 결과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점을 좀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순수 교수님 수고하셨는데 박수 좀 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기독교학교연구소 정책결과 분석 및 평가 이종철 박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이종철 박사님, 이영선 이사장님, 박상진 교수님, 한정열 교수님 같이 앉아 계시죠. 앞에 나와 계신 분들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는데요. 원래 계획된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2분 시간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2분 시간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조금 더 시간을 더 드리겠는데 중복된 얘기들은 조금 피하시면서 여쭤보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종철 박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정책평가에 같이 참여한 4개 단체 중에 하나인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에서 부소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종교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계 사립학교가 전국에 575개가 있습니다. 이 학교들이 종교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들인데 종교교육을 하는 일이 계속해서 좀 어려운 현실을 겪고 왔습니다. 갈수록 더 위축되고 할 수 없는 구조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목소리를 저희 기독교 학교교육 관련된 단체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사실 이런 정책평가 설문하고 발표하고 하는 일들을 저희가 2014년부터 해왔는데요. 제가 이번에 느낀 점이 이제서야 조금 저희 이야기 잘 들어주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한교총과 또 사업법인 미션 네트워크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분 후보님들께서 다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주시고 답변을 달아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누가 되시든지 간에 이런 목소리들을 좀 잘 반영해서 이 종교계 학교들이 의미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두 분 후보님께서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두 분 후보님께서 적극적으로 저희의 제안들을 정책 질문이라고 했지만 사실 제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단 정책 제안들을 매우 긍정적으로 수렴해 주시겠다는 의사를 밝히셔서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분 중에 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주관식 질문에서 사립학교나 이쪽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저는 제일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어느 분이 되시든 꼭 좀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거든요. 학교의 전학제도를 비롯해서 지금 교육 바우처 이야기도 하고 있고 교원 임용권 이야기도 하고 있고 다양한 저희 그 정책들을 좀 반영해 주실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자주성, 특히 8번 질문에서 자주성이 잘 충분히 보장되고 있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을 주신 것은 좀 저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거하고 좀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충분히 저희 정책에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하시고 동의해 주시는 후보님이 계신가 하면 아직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지 못한 후보님도 계시다는 느낌이 드는데 잘 계속해서 이런 목소리들이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좋은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후보를 또는 특정 이념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기독교 학교들이 또 종교계 사립학교들이 의미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도록 후보님들께 적극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기독교 연합회 이사님 이영선 이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 관점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제가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치 경제학적인 얘기를 한 말씀 드리겠고, 두 번째는 제가 대표하고 있는 기독교학교 연합회 입장 잠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이 교육감 후보들의 정책을 이렇게 수업해서 평가해 주신 일, 이건 참 정말 잘 하신 일이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육감 선거를 깜깜이 선거라고 합니다. 교육감을 선거로 뽑자는 그 동기는 결국 지방의 자치권, 교육자치권을 주자 하는 데서 시작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좋죠. 그 다음에 이걸 선거로 뽑다 보니까 거기 정치성이 들어가겠단 말이죠. 그래서 정치성을 빼기 위해서 정당 추천을 없애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지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정당이라는 것 존재의 이유는 경제학적으로 보면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 사람 후보는 이 정당 후보니까 이러이러한 정책적 방향이 있겠구나.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보 비용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성을 배제한다는 목적으로 정당을 추천하지 않게 한다 보니까 국민들 전부 관심도 없어지고 이건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보시다시피 이 교육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저는 뭐 이거는 오늘과 관계없는 일이지만은 교육감 선거는 없애야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장이 임명을 할 수도 있고 물론 그런 청문을 통해서 전문성이니 등등을 잘 걸릴 수가 있죠. 선거 이 자체를 통해서 이 교육 이것이 제대로 된다는 보장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건 뭐 할 수 없어요. 우리 근데 지금 제조가 이러니까 그걸 해야 합니다. 그나마 오늘 아주 정책을 잘 분석해 주셨어요. 그거 좀 많이 이렇게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저는 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후보들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자료 이거 정말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기독교 사립학교 많은 선생님, 교장 선생님들이 참여하시는 연합회에 법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기독교 사학의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이건 뭐 제가 구태여 여기서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기독교 사학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오늘날 필요로 하는 교육의 방향이 뭐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정말 창의성을 요구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 창의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다양성에서 나오고 그 다양성은 자주성에서 나오는 교육의 자주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에 필요한 교육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교육의 자주성을 얼마만큼 증진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저는 오늘의 선거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태여 저는 여기서 항목별로 어떤 것이 문제고 또 어느 후보를 제가 지지한다 이런 얘기는 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우리 사회적 인식을 바로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 오늘 이번 선거에서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교육학교 명예 교수님 되신 허정열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 유권자 운동이 지금 뭐 분위기가 좀 많이 딱딱한데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즐거운 분위기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좀 이렇게 유쾌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각 후보님들에게 대해서 유권자 한국 교회 유권자 운동 입장에서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해 주셨고 또 그것을 분석한 것을 제가 보면서 지금 왜 이 유권자 운동 한국 교회 유권자 운동 입장에서 오늘 이런 자리를 가지게 되는가? 그동안에 이 기독교 학교 운영하는데 너무 규제가 심하고 어려운 게 많은 거예요. 마음대로 좀 자율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점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인데 이제 이렇게 된 거에는 비단 여러분 입후보하신 후보님들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차정을 이 기자님들도 여러 분 오시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 후보자님들하고 기자님들하고 이 언론에서 관심 가지시고 제가 근본적인 그 문제 두 가지를 좀 제기하고자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유를 좀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교육의 공공성, 나아가서 사학의 공공성 개념에 관한 것입니다. 유권자 우리 한국교회 유권자 운동에서 이번에 주제를 교육의 선택권과 자주성 보장 요구에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후보님들이 교육의 공공성을 내세워서 중립적 혹은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교육의 공공성 보장을 잘못 이해하고 학교 선택권 보장이나 평준화 정책이나 사학에 대한 현행법상의 주제나 특히 사학교원 임용시 2차 시험 지필평가권을 시도교육감에게 부여하는 법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성이라고 하는 단의 일반적인 의미는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하는 이런 어떤 사안이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의 두루 관련되는 성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학의 공공성을 규정하기 전에 우선 교육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의를 했어요. 교육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사학도 그러한 교육의 이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학이 공공성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에 대응하여야 하는 국가의 관심과 개입의 방법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혼란이 있어요. 흔히들 사학의 공공성을 말할 때 이것을 법적, 제도적, 또 행정적 규제를 위한 근거로만 이해를 합니다. 이 경우에 보통 사학의 공공성을 투명성과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해서 이 공공성을 근거로 해서 사학을 규제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후보님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공약 보니까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측면의 공공성을 소극적 공공성이라고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런 공공성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학은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함으로써 국민의 교육 선택권 보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그 적극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의 공공성은 위의 소극적 공공성과는 반대되는 측면의 것으로 적극적인 공공성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공적 이익을 지켜내는 것이며 공공성을 구현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교육의 자주성, 다양성, 창의성은 매우 중요한 교육의 과제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 보면은 국가는 사학의 이러한 공공성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지원해야 합니다. 이 지원의 내용에는 지금 하고 있는 재정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사학의 교육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돼야 됩니다. 바로 이 후자리 부분에서 지금 사학법이라든지 초중등 교육법이라든지 고등교육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이 이제 불식돼야 되는데 이 사학법 제1조에 보시면 조금 전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사학의 이념으로 사학의 특수성, 그 다음에 자주성, 공공성이 나오는데요. 사학의 특수성은 사학의 목표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학의 자주성은 그 목표 달성의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학의 공공성은 그러한 목표와 방법으로 이루어낸 사학의 성취가 이 사회와 관련되는 성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학의 공공성 관점에서 오히려 사학의 자주성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점이 있는 것이고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은 상충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서로 보완적인 개념입니다. 간단히 이제 마치겠는데 두 번째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표방하고 있는 현행 헌법에서 사학의 존재를 진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죠. 좀 근본적인 문제를 언론에 좀 호소하고 싶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야당의 입법 주도에 의한 사학부 개정으로 사학은 설립 2년의 구현에 있어서 결정적 주제를 받고 있으며 사실상 여기 계신 분들 다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님들 중에 이 사안의 문제의식을 느끼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후보님들이 한두 분이 그치십니다. 북한에는 없지만 남한에 있는 것이 사학입니다. 이때 말하는 사학은 국공립학교와 같은 사학이 아니라 사학다운 사학, 자유로운 사학, 프리스쿨을 말합니다. 한 국가의 사학의 자유 보장 여부는 그 나라의 헌법 체제의 문제입니다. 사학을 국공립학교 같이 취급하는 것은 현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표방하고 있는 현행 국법에 사실상 반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두 가지 점을 좀 근본적으로 제기를 하면서 후보님들이 이러한 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제 교육감이 되셨을 때 부디 정책이 좀 적극 반영해서 사학이 자율성을 갖도록 기독 사학이 운영에 있어서 기독교 교육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좀 펴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총평 및 마무리를 해주시겠는데요. 박상진 교수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이렇게 휴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사학 미션이 지금 이 정책 그 질의를 통해서 평가하는 것은 단지 뭐 누구를 뽑느냐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 한국의 교육을 좀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가 되시는지 간에 오늘 제안한 이 15가지 그 질문에 대해서 꼭 부합하는 그런 교육정책을 실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을 뽑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뭐가 정말로 우리 한국의 교육의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한 어떤 그 국민적인 의견을 묻는 그런 어떤 선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3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또 여러분들 질문을 받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학교 선택권 문제입니다. 정말 한국에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지만은 교육의 자유가 있는가? 우리가 뭘 먹을 걸 살 때에는 편의점이나 마트나 백화점이나 얼마든지 우리가 가고 싶은 데를 갑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무슨 버스를 탈 건지 지하철을 탈 건지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학교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치명적으로 한국은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특별히 교육의 자유, 이 학교 선택의 자유가 심각하게 지금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의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부모들이 분명히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평준화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저는 이 저희 평준화 50주년에 치러지는 이 선거는 평준화가 가져온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은 가장 심각한 문제, 학교 선택권의 제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녀가 다닐 학교를 내가 선택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도 모른 채 지금까지 획일화된 이러한 국가 주도적인 교육 가운데에서 자녀들이 그냥 강제 배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온 것에 대해서 저는 이때 이제 변화의 어떤 실마리를 풀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교육의 주체, 1차적인 주체는 제가 볼 때는 뭐 교육감이라든지 무슨 교장이라든지 교사도 중요합니다만은 학생입니다. 그리고 부모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부모가 내가 다니고 싶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교육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저는 이번에 서희초 사건 같은 것들도 사실은 이 학교를 내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지 않은 학교의 선생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대안학교에서는 그런 서희초 사건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자기가 학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교심이 있습니다. 학교를 사랑합니다. 학교를 존중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 이번 교육감 선거가 다시 부모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돌려주는 어떤 물꼬를 트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교육의 자주성인데 저는 이 한국에 사립학교가 존재하는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 사립학교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도 이런 형태의 사립학교가 존재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사립학교는 권학 이념에 따라서 자주성을 가지고 자율성을 가지고 그 권학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권학 이념에 찬동하는 교원을 임용해가지고 권학 이념을 알고는 교육과정을 구성해서 교육을 하는 학교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헌법 31조에서 분명히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이 회복돼서 한국의 사립학교가 존재하는 나라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종교의 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입니다. 헌법 20조는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종교의 자유 안에 너무너무 중요한 게 종교 교육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나의 믿음대로 교육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이 종교계 학교의 선택권을 포함해서 종교계 학교는 또 종교적인 권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기독교 학교만이 아니라 전체 종교계 학교를 대표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종교계 학교가 종교교육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교육감 선거를 통해서 누구를 뽑는 데에도 이 정책을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정말 뭐가 올바른 교육 문제에 대한 올바른 방향감을 갖고 새롭게 이 교육 정책이 실현되는 일에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교육의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대가 되시고요.